안녕하세요. 박수. 우리 그 사티스쿨 그 수요반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 둘째 수업인데 공식적으로 교재를 들고 하는 수업은 오늘이 처음이죠. 책 다 갖고 있죠? 네. 예, 한번 봅시다, 책을. 이 책은 표지에 보면은 모스트라고 되어 있죠. 네. 예. 마인드 사이언스 오리진 사티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영어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인드 사이언스랍니다. 예. 우리가 마음이라면 통상적으로 사이언스를 잘 안 붙이죠, 그죠? 근데 이거 뭐 만든 말인지 모르겠어. 마인드. 이 마음, 여기서는 마음과학이라고, 이 책은 표지에 마음과학. 보통 오리진 이러면, 이게 오리진이 뭐 영어 중에 명사인가? 통상적으로 오리지네이티드, 그러니까 기본 이제 바탕을 둔, 기반한 그런 뜻이어서 마음과학에 기반한 알아차림 마음관리 기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리진, 사티, 테크닉. 그래서 이걸 줄여서 모스트 라고 해서 이 책 제목이 모스트입니다. 이 책은 그 제가 대한민국에 계신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스님인 그 김해에 가면은 사티 아라마라는, 아라마가 절이란 뜻이죠. 거기에 주석하시는 그 방장 스님인 붓다바라 반테라는 붓다팔라 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이 원서를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어디가 보면 그 책은 그 붓다수행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위대한 스님의 책 제목을 밑에 쓸 수는 없고, 그 붓다 수행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약 한 1000페이지에 걸친 수행 지침서거든요. 근데 저는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밝히는 바이지만 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절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 신앙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상은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마인드 사이언스라는 게 소위 과학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하고 뭐 어울리지 않죠, 그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세계의 것이고, 과학하고는 좀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쓴 책을 저희 명상 교재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우리가 인문학당에서 사실 명상 관련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예, 다른 책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명상 관련 책을 조금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채택한 교재 중에 한 책인데, 이 책이 제가 보건 데는 가장 훌륭한 명상 지침서가 아닌가 싶어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요 책의 밑에도 어떻게 해놨습니까? 사티 스쿨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저희들 스쿨 이름도 사티 스쿨입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보면은 이 책이 제가 이거 저자 스님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좀 사실은 이 사법고시 사실 한 30여 년 전쯤에 그때 벌써 그렇게 되면 그때 합격을 하고 뭐 쭉 법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리 안 된 걸 좀 싫어해 사실은. 근데 이 책이 내용은 굉장히 훌륭한데 책이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난삽해. 예. 이거는 뭐 이 스님이라는 분께서 이 책의 저술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도 그런 사정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이 책 자체가 읽어보면 처음 대하는 분이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 명상 수행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특히 절에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명상 잘 안 가르쳐줘요. 뭐 108배 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이러지. 실제로 명상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실전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런 확실하게 갖고 계시는 스님들이 사실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명상 교재를 쓰신 그 스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주셨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사실은 스쿨에서는 명상을 합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직업이 변호사고 명상 잘 모릅니다. 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벌써 우리 스쿨이 5년 넘었으니까 사실 이 책을 저는 거의 달달달 외울 지경에 사실 있어요. 5년 동안 이걸 당연했습니다. 네. 그래도 책만 외우면 뭐합니까? 5년 동안 우리가 또 명상도 했어요. 저는 5년 뭐 훨씬 그 전부터 했지만은 근데 잘 모르겠어. 너무 많이 하면 다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아는 게 진짜 많아. 네. 제가 뭐 되게 많이 알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야, 이것저것 아는 사람들 모이게 해가지고 얘기해서 대회 나가면 한 10등 안에 들지도 못해. 진짜입니다. 인정. 네. 제가 한 번은 F1이라고 하죠. F1. 이게 뭐게요? 자동차. 포뮬라 1. 이 F1 2, 3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급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가 내가 F1 얘기를 쫙 했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안 해? 내가 야 초원에 그거 모시기 할 때 모판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걸 얘기했더니 저는 아는 게 진짜 많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아는 게 태평양 수입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깊이가 접시물이야. 근데 이게 아는 게 적으면은 편해요. 여러분들 바다에 배 타고 가면 두렵죠? 예? 접시물에 발 담그면 두렵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알면은 빠져 죽어. 그래서 저는 모른다 소리를 되게 많이 해. 강의하면서. 예? 왜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은 어떻게 알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내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 어딘지 알아요? 옛날에 그리스가 아카데미 학원 앞에 써져 있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티스쿨 예를 들어서 학원에 들어오면 이렇게 표지판 이렇게 딱 써놓는 거야. 너 자신을 알아라. 딱 써붙여 놓은 거를 소클 형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그 소쿨 형님께서 굉장히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가장 정확히 안다.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 세계 엄청난 석학들 그 방면에서 자기가 최고로 많이 안다 생각하고 책도 많이 쓰잖아요. 다 아는 걸까?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안다. 내가 아는 양이 이만큼이야. 안다. 근데 어느 한두 개, 나는 이만큼 알고 한 사람은 이만큼 알아. 그럼 모르는 부분은 이 원 밖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이 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부분은 사실 감지하기 어려워. 근데 대부분 우리가 모른다는 접점은 뭐냐면은 이 원의 경계선이에요. 우리 인식의 한계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는 건 이 사람이 많아, 이 사람이 많아. 양이. 응? 이거 훨씬 아는 게 많잖아. 그죠? 근데 접점의 경계선은 누가 더 커요? 네.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뿔도 진짜 욕 나오네. 저도 모르는 게 욕 안 할 줄 알았지. 진짜 지뿔도 모르는 게 그 빈깡통이 왜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죠? 이 양이 많아지니까 무거운 거야. 좀 안다 생각하는데 생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야. 말수가 적어지고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도가 터진 사람은요 말수가 적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프렌드가 저기 있는데 재영아 부르잖아. 그러면 재영이가 도가 터졌다 이러면 불러도 대답을 안 해. 한 번도 불러. 재영아 이러면 또 대답을 안 해. 세 번 물으면 불렀나 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박물함이라고 해요. 이 박물함이라는 말 들어봤죠? 많이 아는 사람은 으브브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냥 이 경계선이 워낙 넓었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맞다고 얘기하려 하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특징을 하나 표시하는 게 약간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분야하고 잘 못 어울려서 이거를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면 지식염세주의라고 해요. 지식염세주의. 이 용어는 알죠, 그죠? 옛날에 최치원이 시속에 세로소지음이라고 했다. 느낌이 와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난 좀 아는데 알아줄 수가 있나? 요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이 요 가시적 영역에 있는 요 접점만 알지 이 사람이 가고 있는 이 영역이 그렇게 인식의 한계에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요즘 책도 좀 안 읽고 좀 놀려고. 혹시나 유튜브 보면 참 미친 자석 투자를 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상 공부하잖아. 명상 공부하면 되게 조신하고 교양을 지키고 스님처럼 개뿔을 그 명상 공부 잘못한 거야. 예? 아까 우리 호우 형님 기타 치고 카튼 필드 하고 CCR 노래하고 양희은의 아까 제목이 뭐였더라? 내님의 사랑은 그런 거 나올 때 같이 흥얼거리고 춤추고 해야 돼.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자유롭게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명상하는 거죠, 그죠? 이 책 보면요, 마음의 실체,
마음 구조. 여기 보면 되게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와. 4페이지 보면요. 마음화학 반응. 참 웃겨. 기억 에너지란 말이 있고, 기억 에너지, 흡수, 차단, 해체, 구조 이런 말이 있죠. 야, 이게 참 대단해. 그 5페이지 보면 마음 물리 특성에 대해서 관계성, 운동성, 변화성, 마음 작용, 비교 마음 쪽에 가면은 프로이드까지 막 가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행 기술 사티 테크닉에 대해서 쭉 써놓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따로 이 수행 기술 쪽은 제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사실 읽어보면 별거 아닌 곳이긴 한데 설명하기 좀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한 몇 주간 우리가 하는 수업은 이 명상의 기본적인 이해에 관한 인문학적 수업이랄까, 그런 정도로 접심을 깊이 명상이 알고 보니 뭐 그런 요소도 있었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우리가 한번 스크린 하는 정도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코타르 증후군 하는 게 있어요. 코타르 증후군. 걷는 시체 죽는 걷는 시체. 하여튼 인터넷 검색은 그래 나올 거예요. 걷는 시체 증후군. 걷는 시체가 뭡니까? 좀비지. 우리 명상은 하게 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 시냅스에 일어나는 어떤 지속적인 인지 훈련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너무 열심히 하면은 잘못돼. 그러니까 자아분리증. 현실과 자아가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잘못되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절대로 명상을 할 수가 있는 분도 아니고 할 시간도 없고 이미 그리고 늦었어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도 해나 경상도 말로 해나 될까 싶어가 우리 한번 해보는 게지. 사실은 반대기 사실 끝났어요. 그런데 좀이라도 해서 우리가 뭐 도움이 된다면 해보는 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지.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조금씩 많이는 안 해도 한 십몇 년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제 아주 친한 형님 우리 장국이 형님 와 계시는데, 골프장을 골프 치면요, 저는 골프만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골프장에서도 제가 명상을 하면서 골프를 치거든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라운딩을 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걷고 공치고 하는 과정이, 난 그 순간을 좀 그렇게 즐겨. 공 안 될 때는 에이씨 걷기 명상이 하지. 카트 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공까지 갈 때도 걷거나. 하여튼 그렇게 좀 재밌게 사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토탈해서 이게 경상도니까 경상도 버전으로 해야지. 명상 이딴 거 와하노. 자, 각자 한번 얘기해야겠어. 선생님, 혹시나 뭐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번 처음 해보셨죠? 간단하게. 근데 이게 왜 할까요?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고수는 상대의 질문에 절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네. 저는 항상 몸이 좀 어릴 때 약해가지고 몸을 위해서 많이 먹는 걸 신경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근력도 많이 키우려고 그러고 하는데 명상이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런 느낌을 번뜩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근력을 왜 키울까? 마음 근력을 왜 키울까요? 그 정도만 알아도 대단하신 건데 마음의 근력? 예, 왜그 근육 키하고 해야겠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얘기해. 나를 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네, 있고. 나를 네. 사랑함으로 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네. 타인을 사랑함으로 해서 또 예, 인류를 거의 사랑할 수 정답입니다. 있고, 예. 네, 그렇게 그냥 섞여서 브랜드. 브랜드는 저는 생각을 없애려고. 생각 없애려. 그럼 생각이 있어서 불편한 게 있었겠는데 뭐 계속 머릿속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이 생각이 끝나고 나면 저 생각이 나오고 저 생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어요. 우리 이근우 원장님은 명상은 왜 사람들이 했을까? 답이 안 나와서 답이 그러니까 굉장히 학구적 스타일이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에 사실 가장 명쾌한 답을 준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게? 그 양반이 부처라는 양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뭐 그냥 불교 철학 책을 많이 좀 본 편이지만 여기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은 이 답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해요. 뭐 각종 아까 소크라테스 선생이 얘기했잖아. 네? 그 전에 뭐 사실은 그리스에도 그 전에 훨씬 뭐 드로스 스스하는 그 전에 철학자들도 많았고 중국에도 좀 철학자가 많았어요. 그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이렇게 근대 뭐 중세 지나오면서 뭐 엄청난 우리나라도 뭐 똥개나 끼는 철학자가 좀 있었잖아. 제가 봐서는 특히 뭐 독일의 그 관념 철학의 뭐 칸트나 헤겔 그런 그 현재의 뭐 이르기까지 뭐 지금 뭐 푸코 지나서 들레즈 이런 뭐 현대 뭐 등등의 지금까지 뭐 얼마 전에 우리 강의 뭐 한나 아렌트 이르기까지 이런 엄청난 철학자들이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 나는 거 다 개뿔 별 아니 정확하게 그 뭐라고 자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냥 요 같은 건데 다르게 이렇게 좀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처란 양반이 이 시타라타라는 이 양반이 제시한 결론은 왜 하노? 간단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만큼 명쾌한 답이 있을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 어차피 태어났어. 네? 태어났단 말이야. 그냥 살아가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야? 힘들게 하는 게 힘든 거잖아. 힘들지 않게 하는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있잖아요. 고통 주기 위해서 뭐 첫째 나 건강해야지, 그죠? 그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결국은 다 근본적으로는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은 편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좀 고상한 표현을 쓰면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그게 뭐 다른 글쎄요 뭐 사랑, 자비 굉장히 좀 정한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왜 하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불교 철학에서 상당히 배울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너무 평범하고 쉽잖아. 그죠? 야, 뭐, 고통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당연한데, 뭔 개소리고. 그거 뭐,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보다도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해요. 사실은. 이 괴로움이라는 거는요, 하지만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이 스쿨에서 강의를 하는 원장이고 제 나름대로 수십 년 공부해본 결과로서 이 시타르타라는 이 양반이 제시한 솔루션, 그럼 이게 불교 신자 아닌가 모르겠어. 저는 이게 오히려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의 사상과 철학을 따르고 그 삶의 방식을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하고 그 방식대로 제가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내 자체가 불교 신자이고 내 기독교 신자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이 방식은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나 부처나 이 양반들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솔루션이 이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부처라는 그 양반은 괴로움은 이퀄 뭐다? 이게 존재 자체가 괴로워요. 네? 이 뭐 존재 자체라는 말을 사실 붙일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강조한 말이에요. 존재가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 인식을요 우리가 머릿속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어도 삶이 생각보다 편해요. 그러면 그럼 인생 너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건 너무 허무주의 아니냐? 너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통찰하지 않는 그런 삶 자체가 사실은 허무한 삶. 왜냐, 이거는 굉장히 솔직한 자기와의 대화거든. 아까 뭐라 했노? 친구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 내 자신을 아는 것 중에 가장 내 자신을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아는 게 뭘까? 네? 아니, 여기 답을 줬잖아. 나라는 존재가 어떻다? 괴로움이다. 내 자체가 괴로움이라 하는 거를 아는 게 내를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경상도 말 어버릭하는 말이다. 조졌다. 어버리. 와, 아들아 공 차는데 공을 잘못 차버려. 나머지 넘어. 야, 저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공을 가져와야 되는지 담을 뛰어넘어가 주인 모르게 공을 어버릭하는 말이잖아. 이거 자 굉장히 생경하다 그러지, 그죠? 어떻게 그게 인생이 그렇게 중요할까? 내 자신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네? 이 책은요, 이 내 자신이 괴로움이라는 것이니까 내가 문제잖아. 어? 그런 문제인 나는 살아가야 되잖아. 어떻게든 생존하고 사랑하고 감사주고, 예?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잖아. 그런 내가 괴로움이라니. 이 젠장. 또 카톡 쓸 때 단체 문자로 이거 아니야 이거. 응? 이거 뭡니까 이거? 니은 상기음 미음. 그렇지. 느낌.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되나? 네? 느낌이 시발. 제가 사실 전에 그 유튜브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이 시발이라는 이 단어가 욕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선제를 한번 할게요. 약간 강의가 빗나갑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아니 이런 얘기 좀 너무 좋아해. 예. 우리나라 말은 서두로 이게 다 설명했는데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산스크리트와 같은데 이 시바의 기본적인 어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시바라는 말에서 나와요. 경상도에서는요 시발 내지 18이라고 안 그랬어. 시바 그랬다니까. 어릴 때 시발이라고 잘 발음 안 했어요. 시바 그랬다. 나는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냥 시바라 한 게 아니고 아시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 18 뭐 이렇게 이제 된소리 내고 팔자까지 가면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위에 어디 저 서울 촌놈들 발음이야 이게. 경상도는 아 시바 이랬다니까. 응? 시바가 이게 힌두교에서 무슨 신이다? 시바 신 있잖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행운을 상징해. 행운. 근데 아는 이게 부정관. 그럼 이게 뭐야? 시바 신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쉽게 요즘 버전으로 하면 무슨 말이지? 졸라 재수 없다 이 말이야. 응? 행운이 없네. 재수 없네 이 말이잖아. 졸라 재수 없다 이 말인데 젊은 애는 졸라 안 가지. 존나 재수 없다 그러지. 그 현대 말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말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있는 말이야. 그냥 써도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수 틀리면 아씨발 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저는요 상대에 대해서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면은 요건 아주 훌륭한 언어의 소통 수단이라 생각해요. 근데 상대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인격을 모독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친구지간에 재영아 보자. 당무 칠 때 친구가 욕하고는 듣고 이거 정겹다니까. 속은 막 마음속으로 엄청 욕하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살기 힘들겠네. 생각만 해도 그게 사실입니다. 생각만 해도 신경질 나. 왜? 나는 아시바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표현하면 되지. 근데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명상을 공부하기 전에 철견을 통찰해야 돼. 존재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아야 돼. 오늘부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 괴로움 덩어리 속에서 나오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본적으로 좋게 못 나와. 네? 좋게 안 나와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게 안 나온다고 정말 저거 응? 지는 좋은 말하고 좋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런 택도 아닌 소리 해삼록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근본 괴롭고 이 시스템 자체가 힘든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처라는 양반이 이걸 뭐라 했냐면은 요걸 아는 것.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진리 얘기하잖아, 그죠? 네?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통찰하는 것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진리이길래 이 앞에 성스러운 말을 붙였을까? 진리 자체도 대단한 말이잖아요. 근데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절에 다니는 분 계시면 아실 텐데 이걸 고성제라고 해요. 네? 괴로움을 제자 이것은 말씀은 끝나. 하여튼 이걸 고성제라고 해요. 그래서 고성제를 포함해서 불교에서는 집성제, 예? 아시죠? 이게 집처럼 집성제, 멸성제, 고성제 이걸 합해서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사성제. 지금 제가 불교 강의하는 겁니다, 사실. 왜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인간의 어떤 행복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파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만한 진리 체계가 칸트 철학 시간 낭비입니다. 해결 개뿔 뭐 정신 나가면 나이고 뭐 복잡해. 예? 책 보지 마세요. 예? 이 샤카족이요. 사실은요. 우리 신라 시대에 신라의 그 지배 계급 또는 신라 민족 중 일부가 샤카족이에요. 네? 그리고 훈족 계열의 흉노적인 김일제 후손, 샤카족 후손 이런 이쪽 후손들이 신라의 지배 계급을 형성했었거든요. 샤카문이가 뭡니까?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잖아요. 부처는 샤카문이라고 해서 샤카족이었어. 결국 부처는 뭐다? 우리와 같은 유전자표를 가진 사람이니까. 부처 양반 코카사스 인정 아닙니까? 그럼 아리안족이라 하는데 아리안족은요, 게르만족은 아리안족과 달라. 이거 앞으로 연구되겠지만 아리안족은 틀림없이 우리 민족의 동이족 계열이에요. 특히 샤카족도 아리안족 계열, 스텝 지역에서 나와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위대한 샤카문이라는 그 양반이 이 제시한 이 사성제 중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구조가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나의 경우는 이 존재가 나잖아, 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야.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나로 분리해서 표현했을 때는 이 샤카문이라는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 이걸 나를 그냥 나라는 했다니까. 5가지의 무더기라고 했어. 그래서 그걸 오온이라고 했어. 이 오온을 다시 분리해서 세, 수, 상, 행, 식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물질 몸을 얘기하는 거고, 요건 느낌, 요거는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장면 이런 거. 행은 의도, 식은 아르마리. 이 5가지로 이 무더기로 만들어진 것이 나이고 이 자체는 괴로움이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내 자체가 괴로움이야? 그럼 상대도 뭐야? 상대도 자기 자신이 괴로움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선전에도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제일 무서워. 이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요. 네. 그러면은 아까 명상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괴로움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면 이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아니 뭐 약간 개소리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좀 약간 이해가 됩니까? 네. 예, 조금 이해되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체화시켜 놓으면 앞으로 머리 이렇게 풀어가는 되게 쉬워. 이 책에 나오는 부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풀어가기 쉽고 그러니까 오늘은 기초적으로 이러한 것이 우리 명상의 하나의 어떤 뭐 목적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었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존재가 괴로움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출발한다. 이 정도만 딱 기억하고 다음 주 수업할 때까지 존재는 괴로움이래 그래 매일 100번씩 반복. 아침에 일어나면 존재는 괴로움. 그럼 뭐 신랑 보면 저것도 괴로움이고 내처럼 나도 괴로움이고.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해의 토대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 100번씩 존재는 괴로움이다라고 암송하고 철견한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모습을 시작할 텐데요. 이거 사실 몇 주 만에 끝내기는 좀 그렇지만은 한 30페이지 정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해서 한 몇 주 하면은 대충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업 저는 즐거웠는데 선생님들은 즐거우셨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